그래서 이제 특정법인 증여이제 예규 판례를 한번 볼게요. 한 3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특정법인의 이익을 준 자가 지배주주 본인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본인이 100%인 지분 회사를 만들어서 이 100%인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거예요. 100%인 회사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가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했는데 저가로 걸려도 특정법인 증여이익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해요. 지금 감정평가가 없으면 뭘로 해요? 기준시가로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증여예요. 양도가 아니고 증여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농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해요. 농업법인 만들어서. 네. 왜냐면 이게 싸요. 싸다는 거는 절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산배제 재산이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산해서 계산해야 돼요. 10년 소급해서. 증여는 무조건 10년. 근데 특정법인한테 증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5년간은 상속재산 합산됩니다. 그리고 법인에 증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사전 증여로 봐요. 그 말은 증여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빼줍니다. 우리는 비록 법인세를 냈지만 법인세는 20%, 20.9%, 증여세는 최고 지금은 50%예요. 세율이 바뀌면 40%가 되겠지만 50%. 그러니까 요 갭만큼은 또 이득이 있어요. 실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자녀 법인에 넣고 5년은 당연히 계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해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는 이 재산이 합산이 되잖아요. 작은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근데 다행히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빼주니 이때 한 30억 됐거든요. 증여세로 기납부 세액을 빼주다 보니 실제로 추가되는 세금이 얼마 안 됐어요. 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의제금액 계산할 때는 자기 주식이 있으면 아까처럼 자기 주식이 80%에 내 주식이 20%예요. 근데 아버지가 10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20%는 100%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빼고 계산한다. 그래서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밖에 없으니까 실제 30% 이상 아니다. 이거 아니고 100%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정도가 좀 중요해 보여요. 그럼 이제 사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등배당. 이거 너무 많이 하셨죠?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법인은 왜 차등배당이 가능하냐? 이유는 이거예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인은 증여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예요. 그래서 특정법인 증여이익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앞으로 들어가면 차등배당은 부당행 계산 아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법인에 배당하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이. 그러니까 혹자는 법인 배당하면 여기에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 갖고 오려면 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대표님이 받아서 자녀한테 주는 것보다는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배당받을 필요가 없죠. 회사에 그냥 주식 팔고 20%, 25% 내고 가져오면 돼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은 의제배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00% 자회사인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잉여금이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로 다 떠왔어요. 100%라
세금이 없죠. 잉여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잉여금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남는 자산하고 기술을 여기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팔 때는 당연히 법인세 내야죠. 차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의제배당은 소각, 자본의 감소 다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 써 있지 않아서 그런데 3개월 이상 보유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이거 배당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주식이 지난달에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이상이 안 됐죠. 배당을 못 받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입금불산입만 안 돼요. 예. 입금불산입 하려면 3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23년. 요게 바뀌어서 요걸로 20% 이상만 갖고 있으면 80%다. 근데 이 20%를 주려니까 100억이에요. 100억에 20%면 20억을 줘야 되는데 20억을 주려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20억을 주지 않고 100억의 가치를 줄여서 일부러 20% 갖고 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양자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이분은 5%니까 30% 입금불산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억을 차등 배당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4인 가족이어서 각각 25%씩 가졌더니 세금이 1억 미만이라 안 나와요. 그럼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인세만 내면 끝나요. 입금불산입하고 이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러면 4억 받았으니까 훨씬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95% 3억 6천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자녀 3명밖에 없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더니 넘었어요. 그러면은 증여의제가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법인세를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여세 낼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 구성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11억씩 5년만 하면 55억이 넘어가요. 실제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주식 가치도 줄고 55억 넘어갈 때 20% 이상이면 이거 넘어오는데 세금 얼마 내냐면 11억에 20% 내는 거예요. 그러면 3억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거 남은 3개월이죠. 근데 어떤 분이 내년에는 못합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할 수 있습니다. 단 1억 1인 주주 1억 한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4인 주주면 매년 4억만큼 이익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증자 계속 하면 됩니다. 대신 올해 20% 태우는데 한 방에 할 수 있죠. 근데 내년부터는 4억씩 하면 20% 채우는 게 20억 정도 돼요.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매년 하려면 5년 걸려요. 5년. 어떤 게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신에 소명은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20억짜리를 지금 하느냐 앞으로 5년 걸려서 하느냐는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컨설팅은 리스크라기보다는 소명 이런 부분들을 다 협의하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지금까지는 뭘로 했냐면 예규, 지리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그러다 보니 하고 싶어도 불안한 거죠. 예. 이걸로 했다가 괜찮을까? 또 이거랑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만 했어요. 저도 거의 대부분이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만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못하죠. 그래서 여기는 유상증자. 불균등 유상증자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저가로 하는 거예요. 싸게 하니까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현금이 덜 들어요. 중요한 거는 현금이 덜 들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법인 주주가 혼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안 하고. 이때 이제 질문 들어온 게 두 가지예요. 주식이 없는데 이거 해도 되냐?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정으로 하면 돼요. 대신 제3자 배정이 정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관 바꾸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증여받고 해도 돼요. 예. 근데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법인세 내야 되니까 그냥 제3자 배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균등 유상 증자고 종류 주식을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종류 주식으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서 종류 주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종류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평가를 달리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여이익이 안 생기는 경우. 그리고 요거는 증여이익이 생기는 경우.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예,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최근까지 아마 22년인가요? 요때까지도 질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넘어가고 여기는 감자예요. 감자는 누가 하냐면 대표이사가 합니다. 근데 왜 싸게 감자하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싸게 하지? 내가 처음에 넣은 자본금 5억만 그냥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익은 그대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명은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유상 증자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주가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증자는 일단 주가가 줄어요. 그리고 줄어든 주가를 올해 안 해도 돼요. 내년에 남은 아버지 주식 갖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증자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시. 주당 가치 15만 원인데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특정 법인이 21% 갖고 있었죠. 그래서 최소한의 현금으로 지분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1,300만 원 현금으로 2,600주를 증자해요. 그리고 세금 요 정도 5,600만 원 내요. 그러면 실제로 이익은 얼마 생기냐면 지분 가치가 아버지가 71억에서 68억으로 줍니다. 그리고 현금 재원은 차등 배당으로 확보합니다. 이거는 특정 법인 증여 의제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6만 주니까 6만 주를 늘려요.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면 주가가 거의 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71억짜리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한 36억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인세만 일부 내는 거예요. 반으로 줄기 때문에 법인세도 사실은 좀 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현재는 가장 좀 합리적인 규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증자 대금. 반드시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가수금을 넣더라도 누가 넣어야 돼요? 자녀가 넣어야 돼요. 괜히 아버지가 넣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잘 아시죠? AI.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2시간 힘들게 이제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딱 이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게 AI로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AI 세무사가 등장한다. 세무사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AI 세무사가 등장한다. AI 세무사의 등장. 그리고 회사는 영수증을 어딘가에 넣으면 자동으로 재무제표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는 안 써 있지만 AI 국세청에서 동시에 1,250명을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세청 전화하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AI가 해서 1250명을 대응한대요. 근데 저는 AI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다 해줘야 돼. 무슨 얘기를. 그래야 답을 줘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알고 있듯이 생각하는 AI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왔죠? 예. 이게 왜 지금 나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머지않아 출연한다. 이거는 어떤 세무사님이 칼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9일 기사를 보면 AI 시대에 세무사의 대체 가능성은 낮다. 고려대 김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왜냐하면 컨설팅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2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금 컨설팅 시장에 막 진입하시려는 세무사님도 계시고 또 이미 진입하셔서 확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세무사가 되면 컨설팅 시장을 들어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컨설팅 시장이 어떻게 지나왔고 또 그 가운데 자본 거래는 더 많아요. 이것보다. 이 자본 거래 중에 한 5가지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들을 컨설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